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지트 근처에 있는 식당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맛있는 곳에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죽도시장에 나가야 되고, 이 더운 날 10분 이상 걸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게 되면 언제 올지 몰라요. 12시 반쯤에 시켰는데 밥이 1시 반에 와서 정말 허겁지겁 먹고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함이 많다 보면 우리가 세션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혹은 개인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스케줄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회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포스텍 배달 음식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대표적인 식당 3곳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참설입니다. 지금 앞에 저희 친구분들도 드시고 계시고요. 훈인의 밥집이라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천년이라는 식당도 있었는데요. 이 3가지 식당의 공통점이 뭐냐? 배달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주문을 통해서 음식을 받게 되죠. 이거를 좀 더 편리하게 바꿔보자, 우리가 좀 더 멋있게 한번 살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첫 타깃으로 저희는 참서리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참서리 식당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떤 앱을 만들었는가, 그 자세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두 번째 발표자인 베테브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테브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참서리를 시켜 먹어보신 분이 있나요? 네,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네. 그 참서리를 시키게 되면은 기존의 유저의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네. 가격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고 결제를 하고, 결제가 계좌이체죠. 계좌이체를 하고 기다립니다. 네, 하염없이 기다려야 돼요.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기다렸다가 전화가 오면은 받으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받아와서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새롭게 제공하는 유저 프로세스는 저희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결제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도착할 거예요. 오후 1시에 도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에 도착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개인 스케줄을 그거에 맞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내려가는 것도 확률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픽업 당첨이 안 되면은 안 내려가도 돼요. 그래서 당첨이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 것까지 들고 와야 되긴 하지만, 당첨 안 되면은 이제 안 내려갔다 와서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프로바이더 측인 참서리 쪽에도 다른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네, 기존의 프로세스는 전화를 받아서 주문을 받으면은 조리를 하고 배달을 갑니다. 그리고 결제를 받으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 정산을 할 때 휴대폰 끝자리 4자리를 이제 계좌이체 해달라 해서 그걸로 대조를 하면서 정산을 하시는데,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많은 전화 목록과 문자 목록을 보면서 대조를 해야 했어요, 참서리에서. 근데 저희는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산 방식에도 꽤 편리함이 주어지겠죠.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솔루션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유저가 앱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스템으로 주문 데이터가 발송이 되고, 이 시스템에서는 오전 10시에 이 주문 데이터를 취합해서 참서리 아주머니에게 단체 주문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참서리 아주머니는 오후 1시에 도시락을 제공을 하고 계좌이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산은 이쪽에서 원래 기존에 하던 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럼 이제 도시락이 배송이 됐으면은 픽업을 하러 가야겠죠. 그럼 시스템에서 저희가 10시에 주문 취합 후 단체 문자를 보낼 때 픽업할 사람도 뽑습니다. 그래서 그걸 앱에 공지를 하고 픽업 당첨자를 유저가 확인하고 픽업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 이제 자세한 앱 소개를 이제 루크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반 루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에지트에서 맛있게 밥 먹을 수 있는 애점이라는 앱의 기능 설명을 맡았고요. 그 기능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화면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서리 앱과만 지금 제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협업을 하고 있어서 참서리 메뉴만 이렇게 메뉴판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고요. 각각에 대해서 메뉴를 선택하신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고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까지 입금을 완료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그래서 참서리 아주머니의 계좌번호를 복사한 뒤에 계좌로 자신의 금액만큼만 송금을 해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주문이 완료가 된 메뉴들은 오후 1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픽업 대상자다 그러면 그분에게
영광의 메시지가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에지트 사람들의 모두의 참소리를 배달해 주시는 픽업맨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느리네요. 네,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고 오후 세션임을 확인한 뒤에 전화번호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를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어야 이제 송금 계좌 이력이 조금 오류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 그런 거를 이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인증번호 입력하면은 이렇게 메뉴로 돌아오고요. 저희가 닭갈비 덮밥 하나, 꽃배기 하나, 간장 닭갈비 덮밥 하나, 간장 닭갈비 덮밥 꽃배기 하나, 고추장 불고기 덮밥 꽃배기 하나. 자, 이렇게 5개 메뉴를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하고 주문이 완료됐고 이제 계좌를 복사를 해서 저희가 송금을 하는 것으로 주문이 마무리가 되었죠. 이렇게 주문이 마무리가 되면은 지금 몇 시죠? 지금이 오후 1시 10분인가요? 네. 참소리가 와 있어야겠죠? 네. 저희 뒤에 도착해 있습니다. 참소리가. 네. 네. 오늘 참소리 드신 팀이 계신 걸로 아는데 저희 앱을 사용하시면은 한 번에 내려갔다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그리고 혼자 개인 주문을 할 때에도 부담 없이 참소리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게 됩니다. 저 여기까지가 저희 앱의 기능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이 화면이 이제 참소리 아주머니께서 감사 인사인가요? 감사요라고 하셨으니까 감사 인사 맞네요. 어쨌든 고마워하시니까 저희도 뿌듯하게 해커톤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 이제 다 불러서 Q&A 시간 잠깐만 가져보도록 할게요.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결제는 저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존의 참소리 정상 방식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참소리 아주머니는 문자로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일상의 변화도 없으시다는 점이 저희 앱의 강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픽업은 이제 메시지. 픽업은 이제 당첨이 되게 되면은 본인이 1시에 내려가서 C5 앞에서 수령을 하고 올라와서 뭐 뿌리면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픽업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계속 당첨되게 되면 레이먼드가 계속 당첨되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DB에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제일 적게 픽업하신 분들끼리 해서 랜덤으로 이렇게 당첨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프로세스를 봤을 때 태호가 A 세트 하나, B 세트 하나를 시켰고 루크가 B 세트 하나, C 세트 하나를 시켰을 때 A 세트 하나, B 세트 2개, C 세트 하나 이렇게 수합이 돼서 참소리 아주머니께 전달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프로세스를 봤을 때 태호가 주문한 거 따로, 루크가 주문한 거 따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가 변경이 된 건지를 아니에요. 그게 취합이라는 게 한 사람의 주문을 취합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부터 그 당일 오전 10시까지 모든 주문을 DB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되면은 그 모든 주문을 취합을 해서 이제 아주머니께 문자가 보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네. 유저 경험에 있어서 아주머니께서 겪으실 유저 경험이 원래는 태호 주문 따로 체크를 하고 루크 주문을 따로 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한 번에 넘어간다라는 거였잖아요. 지금 결제 방식을 봤을 때 어찌됐건 태호가 주문하면 태호가 그 계좌번호로 송금을 하고 루크가 계좌번호로 송금을 할 건데 네네네. 어떻게 대조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했다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 부분은 기존의 정산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따로 이제 송금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태호랑 연락했던 거, 루크랑 연락했던 거
뭐 레이먼드랑 연락했던 거를 다 하나하나 찾아서 비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 하나가 간장 닭갈비 덮밥을 안 보냈어요. 그럼 그거 찾아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을 조금 더 쉽게 해준다는 거지, 뭐 저희가 그 사이에서의 결제 방식에 개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이제 제공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참서리를 시킨 팀이 두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참서리 아주머니가 각각의 팀에게 각각 전화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팀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 내려올 때까지 이제 아래에서 기다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불편함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었을까요? 네. 아니요, 아주머니는 문자로 주문을 받게 됩니다. 되게 너무 좋으신 질문인 것 같아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밤새 고민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참서리 아주머니께서 지금의 결제 방식을 고수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앱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네, 아니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존의 결제 방식이 더 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참서리 아주머니의 삶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저희의 편의를 추구하는 앱을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비. 물론 있습니다. 24시간을 일단 절대 안 할 거고요. 네, 24시간을 해보니까 마지막 4시간이 그냥 없어요. 그냥 사라지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된다면 이제 주말 톤 해가지고 토요일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자고 와서 일요일 하루 하고, 그리고 뭐 잘 된다면 월요일 출시,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 또 뭐 있나요? 질문이 있는데 예. 제가 가게 이름은 처음 들어서 네. 모르겠는데 지금 그 사장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맹점이 만약에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각각 사장님들의 사정에 맞춰서 다 이거를 변형시켜서 내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한번 깊게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일단 참서리부터 뭔가 잘 돌아간다면 그 뒤에 아까 어퍼튜니티스에 나왔던 훈인의 밥집, 뭐 어디였죠? 새천년 이렇게 추가를 할 때 뭐 사장님과 협의는 당연히 해야겠죠. 네. 취소나 변경은 수동이 전화를. 취소가 지금 저희가 기능 구현은 다 됐는데 지금 저희가 시연한 앱 버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버전에는 취소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저렇게 총괄적으로 보내게 되면 만약에 계좌 입금이 누락이 됐을 때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그게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메뉴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밑에다가 그 주문자 마지막 번호를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원래 참서리의 그 입금 방식을 보면은 계좌에 찍힌 마지막 번호로 그 사람이 입금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인증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마지막 번호를 메뉴별로 제공함으로써 아주머니가 그 잘못된 번호를 찾고 연락을 저희에게 해야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에게 저희에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객 센터가 될 것 같네요. 네. 시스템에서 이제 DB 취합하고 문자 전송하는 거 해준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이 뭐가 있나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AWS의 람다랑 다이나모 DB랑 그 다음에 네이버 SMS API 썼습니다. 네. 네. 네이버 SMS 같은 경우 문자 발송에 90원 정도 비용이 들었던 것 같은데 비용이 한 달에 600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루에 그 2개의 문자가 날아가는데 매일매일 주문이 없다면은 문자가 안 날아가는데, 있다면은 1개 LMS와 1개 SMS가 날아가거든요. 근데 SMS는 월 50회는 공짜여서 그거는 돈이 청구가 안 되는데, LMS는 말씀하신 대로 90 네, 한 건당 10원 이렇게 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30일 내내 주문이 돌아간다 했을 때 한 달에 6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는 저희가 일단 부담을 하는 걸로. 네. 네, 토비가 부담하는 걸로. 네. 네, 더 질문 있을까요? 스캔. 네. 지금 이번 해커톤은 이렇게 팀으로 한 팀만 하셨잖아요. 혹시 추후에 다른 팀들로 해가지고 다 같이 좀 크게 하실 기획이 있으신지, 만약 있다면 오늘 홍보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저희가 해커톤 자주 해서 좋은 재밌는 프로덕트 나오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더 할 거면 저희 팀도 앞으로 더 할 건데, 근데 이제 공간이 있어야겠죠. 네. 공간 같은 경우는 네, 멘토분들께 네,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 네, 그러면 저희 팀 발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발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5반 레이븐이라고 하고, 제가 이 바쁜 시기에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제가 화요일 날 이 소식을 받아서 급하게 이제 만들어서,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 봤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약간 시사상식, 약간 먼 나라 이웃 나라 이런 식으로 좀 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만의 커피를 찾아보기라는 토픽, 이걸로 이제 주제가 선정이 됐는데, 이걸 제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나만의 커피라고 한다면 이제 일단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가 커피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내가 보일 텐데,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처음에는 커피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생두가 자라서부터 이제 우리가 먹기까지 그 과정을 조금씩 설명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커피를 고를 때 어떤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게 할 거고, 그리고 나랑 핏이 맞는 커피를 고르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일할 때 사진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찾다가 이제 대회 사진밖에 없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 했고요. 네, 안 했다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커피 했습니다. 네, 테라로사 이제 메뉴판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제 테라로사에서 물론 이제 뭐 원두를 사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테라로사에서 파는 이제 원두도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뭐 테라로사뿐만 아니라 뭔가 서울의 힙한 카페들을 가면 항상 메뉴판이 이렇게 뭐 콜롬비아에, 루안다에 뭐 이렇게 어지럽잖아요. 이렇게 어지러운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거가 이걸 보시고 정말 이거 이렇게 맛을 느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네, 일단 왜 얘가 이렇게 썼는지 이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밑에 간단하게 이런 것들을 왜 써놓지? 이게 이 원두에 어떤 영향을 주지? 그리고 고를 때 어떻게 반영이 되지를 조금씩 설명드리려고 해요. 인포그래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커피는 그냥 완두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생두가 자라서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서 로스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shipping을 해서 국내에서 로스팅을 하든 아니면 로스팅 된 걸 패킹해서 쉽으로 받든 어쨌든 받아서 그라인딩을 한 다음에 이제 추출이 되는 절차를 인포그래피로 잘 표현이 돼서 이걸 가져왔는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좀 따라가 볼게요. 이게 그 각 국가마다 수확하는 시기예요. 이게 이 보라색은 이제 얘네 회사가 이제 받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 보통 그러면 이제 첫 줄 브라질만 좀 보면 6월, 7월, 8월에 이제 생두를 받네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3개월 후에 배로 이제 이쯤 새로운 생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수확 시기가 2021년 1월 2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 1년 안에 받는 거를 뉴크랍이라고 하고 이제 1년 이후에 받는 걸 패스트크랍이라고 하는데 수분 함유량이 떨어져서 이제 맛의 성분이 조금 날아가고 향이 날아가고 해서 조금 뭐랄까 국내에 들어오는 생두 양이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밖에 안 된다는 건 좋은 생두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희박해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배정을 해주거든요. 나중에 배정을 한다면 이제 그 아무래도 패스트크롭이나 신선한 생두를 좀 받아볼 수 없어서 국내에서 먹는 거는 너무 크지 않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는 생두가 신선하지 않아서 신선한 생두를 먹을 기회가 좀 별로 없긴 해요. 일반 대회 준비하는 거 아니고서는. 여튼 이렇게 수확 시기가 나눠져 있어서 보통 가게에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맛있는 생두를 고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확 연도가 최신인 거 고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볼게요. 앞부분이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세싱을 조금 지켜볼게요. 우리 생두 친구들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을 결정하는 요소를 보통 원두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줘요. 이런 것들을 조금 트래킹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뭐 국가나 지역 이런 부분도 있고 농장도 있고 뭐 재배 고도도 있겠죠. 재배 고도만 지금 설명드리면 재배 고도를 여기다 적은 이유는 재배 고도가 높을수록 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척박하죠. 근데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 견디고 자란 생두는 밀도가 높습니다. 성분 함유량이 높아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가진 생두기 때문에 보통 원두 판매를 할 때 재배 고도를 적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찍먹 한번 해볼게요. 국내에 아시는 분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세계 대회 챔피언이 나왔거든요. 그 모모스라는 카페인데 이게 부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이트에 원두를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여기 보면 그냥 가격만 한번 볼까요? 가격이 이게 200g인데 62,000원이네요. 왼쪽에 보는 친구가 200g인데 14,000원이네요. 약간 이 친구가 약간 금수저고 이 친구가 약간 흑수저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커피를 고를 때 가장 맛이나 향의 변화가 큰 요소는 이렇게 나타냈거든요. 근데 농장 같은 건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국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국가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생두 친구를 저는 그 사람에 비유해서 설명을 할 건데 국가는
어디서 태어났냐, 그리고 품종 같은 경우는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냐, 그리고 농장은 어떤 환경, 가정 환경이 어떤가, 이런 걸로 좀 비유를 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들이 다시 돌아와서 원두를 고를 때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제일 먼저 국가가 나오죠. 저기 맨 위에 보면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르완다, 콜롬비아, 페루 이렇게 국가가 나오는데 대부분 국가별로 맛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어떤 카페를 가더라도. 그러니까 전문 바리스타가 아니면 차이점을 느끼기 조금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추출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국가에 따라서 커피를 조금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 뭐 몰라도 되는데 이 두 가지 차이가 가장 크거든요. 드라이를 하는 방법과 그 웹 프로세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인포그래픽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다른 프로세싱 많은데 여튼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고요.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그냥 분류한 다음에 그냥 말려요. 네, 말려서 이제 털어냅니다. 그러니까 말린다는 건 과육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아예 과육까지 다 씻어내요. 그리고 어떤 펄핑이나 이런 절차를, 뭐 점액질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쟤는 달아요. 당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얘는 깔끔해요. 그래서 산도가 높다고 표현을 하는데 뭐 고급 원두는 뭐 이런 비유하는 게 좀 의미가 없지만 어찌됐든 그 프로세싱에 따라서 여기서 다시 보면 여기 보면 아주 조그맣게 여기 워시드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기도 워시드라고 써져 있어요. 워싱 스테이션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맛이 있다. 예. 시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워시드 시다, 드라이 달다. 거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된 다음에 저희가 그 생두를 프로세싱 처리가 된 생두를 이제 굽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보는 최종적인 원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로스팅에 대해서 잠깐 찍먹만 하고 갈게요. 로스팅은 고기 굽는 거랑 정말 똑같아요. 맛있겠다. 고기 굽는 거랑 정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익힐 건지, 안에를 얼만큼 익힐 건지, 그리고 어떤 맛을, 어떤 텍스처를 보일 건지에 따라서 어떻게 굽는지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이야르 반응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고기 굽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스팅은 이 생두라는 친구, 그 가정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뭐 성격, 인성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텐데 이 친구한테 직업을 좀 구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장점이 있잖아요. 잘하면서 그 녀석의 장점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이 로스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버랜드 같은 데서 일하는 게 사실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개발자가 좀 낫지 않나. 물론 이제 에버랜드에서 이제 흠뻑쇼 같은 거 할 수 있지만, 네,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로스팅도 그러니까 핏이 안 맞는 생두를 내가 마음대로 로스팅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직업이 내가 잘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좀 맛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네, 이렇답니다. 뭐 이런 게 나오고요. 네. 그 마이야르 반응이 뭐 아미노산이랑 당이랑 이렇게 슈르륵 해가지고 이제 딱 되는 건데, 어찌 됐든 15분 내에 보통 로스팅이 끝나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이 세 개죠. 물론 안에 보면 세분화 되겠지만, 로스팅 하는 과정을 그냥 생물학적으로 잠깐만 설명드리면 좀 약간 현짤 같은데, 밀도가 굉장히 빡빡한 걸 불로 태워서 수분을 날리면 그 다공질 성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구멍이 많은 거죠.
네, 맞아요. 그거를 갈아서 이제 물이 통과해서 접촉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로스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짤막한 토막 상식. 네, 그래서 로스팅이 끝났어요. 로스팅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한테 조금 맞닿아 있는 추출 쪽으로 좀 가볼게요. 사람들이 그 커피를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커피는 근데 차랑 정말 똑같거든요. 그 커피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려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율값이라는 개념이 티랑 커피랑 둘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추출기구도 있거든요. 어떻게 내리든 그 수율값과 물론 이제 TDS라는 게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율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T랑 일치한다. 물에 안 녹는다. 그러면 이제 커피 믹스 같은 건 물에 녹잖아요. 그 공정은 커피를 추출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슈르륵 해가지고 고체로 만들어놔요. 네, 그래서 물에 녹는 거거든요. 네. 뭐 CO2 초임계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원두랑 차는 비슷한데 저희 캡슐 커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캡슐 커피랑 이렇게 그 핸드들이 이렇게 오래 쪼르륵 하는 이 친구랑 도대체 뭐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우디? 네. 그거는 압으로 내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물 흐르는 우디가 요즘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정확히 맞아요. 가압 방식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사기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기에 물을 꽉 넣고 제가 어떤 힘을 가하더라도 그 구멍에 맞는 일정 압만 나오잖아요. 근데 힘은 전달이 되죠. 그 압출력으로. 그걸 바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압 방식으로 추출하는지 중력으로 추출하는지에 따른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추가적으로 가압으로 추출했을 때 다른 점은 보시면 크레마죠. 기름 지질 성분인 기름이 같이 나온다. 얘는 안 나온다.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지러워요. 근데 어지러워요. 얘는 에스프레소고 얘는 필터 커피래요. 뭐 어지러운데 조금 견과지를 조금 쳐넣고 보면 일정 아닙니다. 그냥 네 그렇다. 이렇게 인생은 장비빨이다.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그 첫 번째 뭐였지? 원두랑 차랑 비슷하다. 네, 두 번째 인생 장비빨이다. 자, 그 얘랑 추출을 했을 때 얘가 더 강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비가 강하면 강할수록 균일도가 높아져요. 잘 갈려요. 잘 갈린다는 건 표면적이 넓다는 거고 그 표면적이 넓으면 더 많이 수율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찍먹해 보면 이게 어떤 두 가지 그라인더가 있고 이게 배드 그라인더라고 써져 있어요. 네, 나쁜 그라인더래요. 나쁜 그라인더가 이제 끽해봐야 이제 이 정도밖에 수율이 안 나오네요. 그 좋은 그라인더는 여기까지 오죠. 네, 그래서 약간 두 번째 장비빨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장비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테라로사에 봤던 이 아로마 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저희가 메론 맛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 메론 맛이 사실은 맛이 아니라 메론 향이겠죠. 코 막고 먹으면 안 느껴집니다. 그 향이. 그 맛은 6가지 성질로 구성되어 있고 향은 다양성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컵노트가 맛이 아니라 사실 향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르다고. 어찌 됐든 그래서 커피에서 날 수 있는 보통의 아로마 휠에 대해서 잠깐 적어봤어요. 많이 드시다 보면 어차피 그렇습니다. 네, 이 기준으로 테라로사가 분류했다. 네, 그러면 어떤 원두를 어떻게 추출하는 게 좋을까? 그거는 이제 바리스타가 알아서 해줍니다. 네, 사실 보시면 이제 적당한 원두, 적당한 로스팅을 하고 알아서 배치해 놨잖아요. 오늘의 드립으로. 네, 아메리카노도 적당히 알아서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봤었던 걸로 이제 커피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 바리스타가 알아서 배치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약간 컨설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점을 숨겨주고 장점을 좀 부각하는 친구거든요. 아까 로스팅을 한 게 직업을 선택한 거라면 추출은 그 직업을 선택한 친구를 옷을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멀쩡한 물론 이제 뭐랄까 개발자가 무슨 옷을 입어야 안 어울리냐? 바리스타가 약간 그 저처럼 지금 헐렁헐렁하게 입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추출도 그 원두 성격, 생두랑 로스팅 성격에 맞게 추출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장점을 조금 더 부각시켜 준다. 그래서 이제 커피가 끝났고요. 이제 나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딱 보시면 이제 뭘 고를지 아시지 않나요? 이제 좀 그 과감하게 좀 고르실 수 있을까요? 그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나라별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엄청나게 특별한 바리스타와 엄청나게 특별한 로스팅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나라로 충분히 그 원하는 선호도를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인데요. 아까 말했던 장비인데 장비 못 보시니까 그냥 나라로 고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약간 나랑 커피의 만남은 소개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그 잘 자랐고 이제 직업도 가졌고 또 이제 말끔하게 옷도 입혀줬어요. 그러면 이 친구랑 저랑 커피를 먹으면 얘기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시간에 조금 집중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 먹는 시간에 그 친구와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커피가 나랑 어울리는지 사실 어울리지 않은지는 바리스타가 결정을 하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소개팅하는 그 친구와 조금 집중을 하고 대화를 하면 조금 더 나에 대해 본질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는 취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취향을 알려면 그 순간순간 그게 꼭 커피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술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시간에 조금 집중을 해서 그 친구랑 저랑 좀 대화를 하다 보면 나는 이게 싫구나, 나는 이게 좋구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그 부분이 나만의 커피 혹은 뛰어넘고 나만의 기호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 현재에 집중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현재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목적 지향적으로 살다 보면 현재에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상태고 뭘 싫어하는지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조금 집중을 해보면 그런 좋은 감각, 좋은 기억, 좋은 추억들이 기호나 어떤 취향인 부분으로 형성이 돼서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을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커피 고르실 수 있겠죠 이제 고르실 수 있잖아요. 이제 대충 이렇게 보면 콜롬비아 오케이 다 가자 해가지고 딱 먹는데 이게 좀 쉬어 그래서 다음에는 콜롬비아 안 먹어야겠다 이러시면 됩니다. 네. 그런 네, 자세한 거는 이제 저한테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행복하시고 이제 저는 이제 PPT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네, 마무리.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나 좋다 아니?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반의 공돌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칵테일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술은 아마 안 마셨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관계로 조금 발표를 빠르게 좀 진행할 수도 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칵테일이 뭘까요? 네, 칵테일 하면은 이제 뭐 다양한 뭐 얘기가 많긴 한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알코올 섞인 술이라고 이제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전 정의 그대로 들고 온 거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마셔본 칵테일이 뭘까요? 혹시 한 번 좀 추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소맥이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마셔본 거예요. 근데 우리 근데 이 소맥은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소맥을 정말 많이 마시기가 정말 쉽고 간편하지만 이제 뭐 다른 바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이제 칵테일을 조금 많이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많이 마셔봤으면 좋겠다 해서 자 이런 주제를 좀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칵테일들이 이제 외국의 미디어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정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친구예요. 마티니라고 하는데 혹시 마티니 들어본 분 계신가요? 혹시 있다면 손 한번 좀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네요. 혹시 이 마티니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저희 학교 칵테일 동아리가 많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유가 근데 마티니가 칵테일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칵테일인데 이게 마티니가 유명해진 계기가 제임스 본드 때문이에요. 네, 제임스 본드에서 보드카 마티니 쉐이큰 너스터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패러디를 한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데서 패러디를 했지만 대표적으로 킹스맨에서 이렇게 패러디를 했습니다. Martini, gin, not vodka, obviously. Stirred for 10 seconds while glancing an unopened bottle of vermouth라고 하는데 앞에 나왔던 이 제임스 본드의 마티니와는 정말 정반대로 주문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패러디를 많이 한 건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티니를 보고 이제 칵테일 바나 뭐 이제 다른 바에 가서 주문을 딱 했는데 주문하려고 메뉴판을 딱 봤는데 저는 이런 걸 봐요. 전 참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히또는 좀 들어본 것 같고 마가리타가 뭐지? 이제 여기 칵테일 좀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보통 한 두 가지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좀 들어본 걸 시킨다. 아까 마티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봤으니까 좀 들어본 걸 시킨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굉장히 특이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시킨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여기 섹스 온 더 비치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시켜요.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건 좀 괜찮아요. 근데 마티니를 시키면은 이게 마티니가 굉장히 드라이하고 조금 칵테일 입문자들이 마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술이 아니에요. 이 진이란 술 특성상 그런데 네. 그래서 보통 마티니를 확실히 시도해보고 내가 생각했던 칵테일이랑 다른데 하고 칵테일을 영원히 접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칵테일이 이런 마티니 말고 맛있는 칵테일도 많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칵테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칵테일의 재료는 대표적으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베이스라고 부르는 이제 흔히 간단히 얘기하면 술이죠. 기주라고 부르고 베이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보통 증류주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 중 하나고요. 제일 많이 쓰는 그 증류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여기 보이는 진, 럼, 보드카 이 세 종류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리키루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이것도 술이에요. 심지어 소주보다 더 도수가 보통 더 높아요. 한 20도에서 40도로 왔다 갔다 하는 술들인데 이것들은 뭐 오렌지 혹은 뭐 메론 아니면 커피, 초콜릿 이런 것들과 이제 알코올을 좀 섞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내게 하고요. 이런 것들은 설탕의 맛을 비중이 좀 다소 무겁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시럽인데요. 이제 옛날에는 설탕을 직접적으로 넣었지만 이제 녹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설탕 시럽을 만들어서 많이 팔게 되고요. 지금 앞에 보이는 이걸 심플 시럽이라고 하고요. 뒤에 보는 이런 빨간색들 시럽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칵테일의 색감을 내주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보드카 선라이즈나 테킬라 선라이즈.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섹스 온 더 비치 이런 것들은 다 붉은색 색감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 있는 이 그레나딘 시럽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로 색감을 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주스예요. 주스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렌지 주스 그리고 크랜베리 주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개를 가장 많이 쓴 것 같고요. 정말 드물게 여기 보시는 이런 파인애플 주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술의 향을 좀 줄여주고 이제 맛을 좀 많이 돋궈주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탄산입니다. 저는 지금 콜라만 놔뒀는데 콜라 외에도 그냥 탄산수가 될 수도 있고 콜라가 될 수도 있고 사이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청량감이 정말 좋고 이제 특히 각종 이제 뭐 진피즈라 이런 식으로 뒤에 피즈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즈 혹은 홀린스라고 들어가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탄산감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얼음입니다. 물론 정말 간혹 가다가 따뜻한 칵테일들도 있어요. 아까 앞에 나왔던 커피하고 이제 아이리시 위스키를 섞은 아이리시 커피라는 그런 따뜻한 칵테일도 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칵테일은 얼음입니다. 이 얼음 같은 경우가 이제 얼음은 이제 칵테일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얼음에서 이제 녹는 물들로 이제 같이 그런 칵테일이 여러 가지 술들과 이런 것들 섞이게 해주면서 이제 맛을 내게 됩니다. 다음은 칵테일 장비예요. 네, 우리는 보통 이제 바나나 아니면 칵테일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를 제일 많이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옆에 보이는 이런 쉐이커에서 음료를 따르는 모습 그리고 이런 지거라는 걸로 계량하는 건데 가장 많이 쓰는 종류는 보통 이 세 개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은데 제가 그래서 이것들은 이 세 개는 좀 근데 가지고 한번 나와봤어요. 요거를 쉐이커라고 해요. 이제 많이 알듯이 네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막 섞는 용도로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거예요. 이거 계량을 용도로 많이 쓰게 되는데 보통 칵테일은 온스 단위를 많이 써요. 그런 온스 단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은 1온스고 그리고 또 반대쪽은 1.5온스의 지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스푼입니다. 바스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대쪽에 포크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 한쪽에 스푼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을 때 조금 더 잘 젓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나선이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네, 이 세 개인데 근데 칵테일 입문자들 분들한테 이거는 장비들 다 사라고 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부터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한 3만 원, 4만 원씩 지출하기가 조금 많이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대안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거거든요. 제일 앞에 볼 수 있는 텀블러. 다이소에서 한 1,000원에서 1,500원이면 사요. 네, 안에 넣고 흔들어주면 됩니다. 이게 뭐 스탠 텀블러가 뭐 온도감을 보존하고 뭐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일반인들의 입맛으로서는 그래도 크게 문제 없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소주잔. 보통 일반적인 소주잔 한 잔에 한 50ml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 요게 30ml 한 45ml 했으니까 45ml는 대충 한 50ml로 계량을 하고 30ml는 한 적당의 절반 이상 정도 하면 30ml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바스푼은 그냥 젓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다 집에 젓가락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젓가락을 사용해서 열심히 저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칵테일에서 이제 기법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빌딩, 쉐이킹, 스터링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빌딩은 잔에다가 그대로 술하고 이제 음료들 넣어 섞는 거고 쉐이킹은 이런 걸로 섞는 거 그리고 스터링은 이제 믹싱 글라스라고 하는 다른 글라스에다가 이제 술을 섞고 다시 잔으로 옮겨주는 거 이런 식이고 그 외에 뭐 블렌딩, 뭐 스로잉 좀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집에서 하기도 귀찮고 그리고 하다가 그냥 설거지거리 많이 나오고 굉장히 어질러지기 때문에 엄마한테 등짝 맞기가 매우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에 가서 사 먹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칵테일 종류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들은 저는 대부분 다 이제 빌딩 기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진토닉입니다. 진토닉은 제가 순서를 그래도 조금 적어뒀어요. 하이볼 잔이라고 하는 이렇게 길쭉한 잔의 얼음, 진 45ml, 토닉 워터 135ml. 네, 이걸 보통 온스 단위를 많이 써서 진 1.5온스, 토닉 워터 뭐 한 4.5온스, 한 4온스, 3온스 이런 식으로서 많이 하게 되는데 편을 위해서 미리 단위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레몬에 라임즙을 추가하고 가볍게 저어주거나 얼음을 들었다 놨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스크류 드라이버입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보드카에 오렌지 타먹으면 되게 맛있다 하는데 그것도 엄연한 일종의 칵테일이었습니다. 하이볼 잔의 얼음, 보드카 30ml, 오렌지 주스 풀업이라고 해서 오렌지 주스는 취향껏 1:1 비율에서
이제 뭐 1대3 비율까지 1대3 혹은 1대4 비율까지 원하는 대로 타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일 간단한 칵테일이고 저도 제일 자주 해먹는 종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쿠바 리브레입니다. 예, 이거는 럼이라는 이제 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하이볼 잔의 얼음, 그리고 화이트 럼 50ml, 라임즙 10ml, 콜라 120ml입니다. 여기서 라임즙을 이렇게 딱 빼면은 이제 럼콕이 돼요. 럼콕에 라임을 넣으면 쿠바 리브레가 됩니다. 네. 네, 이런 식. 그리고 아마 제일 좀 또 많이 요즘에 들어보셨을 깔루아 밀크인데, 깔루아 밀크는 락잔의 얼음, 깔루아 30ml, 그리고 우유는 이것도 사실 약간 취향 것이에요. 90ml에서 120ml 알아서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유 대신에 보드카를 넣으면은 네, 러시안 블랙이 되고, 러시안 블랙에 크림을 넣으면은 화이트 러시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칵테일이라는 게 어떤 하나를 기초로 해서 좀 그 위에 뭔가를 섞으면 뭐가 되고, 뭐를 넣으면 또 뭐가 되고 하는 식으로서 네, 칵테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부담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중급자 혹은 이제 이런 좀 쉐이킹이란 걸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합을 몇 개를 준비해왔습니다. 쉐이크에 얼음을 담고 오렌지 껍질 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큐라소로가 부르는 이제 그런 리큐르인데요. 거기에 독한 술을 그리고 레몬이나 라임을 넣고 쉐이킹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독한 술은 뭐 진, 보드카, 럼도 적었는데 네,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뭘 넣어주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물론 네, 데킬라도 되고 담금주 안 됩니다. 담금주 안 되고요. 좀 네, 증류주를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독한 술이란 건 네, 증류주를 넣어서 쉐이킹하면 됩니다. 진을 넣으면 화이트 레이디가 되고, 보드카를 대입하면 가미카제가 되고, 럼을 넣으면 XYZ가 됩니다. 예, 사진에 나온 거는 화이트 레이디인데 이렇게 하얀색이 아주 예쁜데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좀 도수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히 네, 좀 취하지 좀 맛있다고 이렇게 마시다가는 훅 가기 쉬우니까 네, 이게 좀 주의해서 마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기 조합은 아까랑 비슷합니다. 아까랑 비슷한데 아까는 이제 오렌지 껍질 술 큐라소란 것 대신에 이제 심플 시럽을 넣고 그대로 쉐이킹 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진을 대입하면 김렛이 되고, 보드카를 넣으면 슬러지 해머가 되고, 럼을 넣으면 다이키리가 됩니다. 물론 이 레몬이나 라임 같은 경우는 조금씩 각각 다 다르긴 한데 라임이 없으면 레몬을 넣으셔도 크게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 칵테일을 좀 더 맛있게 즐기고 싶다면 네, 좀 세 개를 조금 적어놨는데, 이거는 집에서 해 먹을 때도 좋지만 만약에 내 칵테일 바를 갔는데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하면 그대로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시면 될 것 같다고 제가 좀 적어놓은 겁니다. 첫 번째는 칵테일은 얼음이 본체입니다. 얼음이 아까 얘기했듯 얼음에서 나온 물이나 이런 것들로서 칵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얼음을 그냥 정말 예를 들어서 집에서 굉장히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일반 냉동고에 쓰게 됐다가는 나 예상치 못하게 막 마늘향 나는 칵테일, 생선 비린내 칵테일 이런 거 드시게 될 수 있습니다. 칵테일은 얼음이 본체니까 얼음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재료에 돈을 아끼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재료는 이런 술 종류가 아닙니다. 술 종류는 등급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비싸지는데 맛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렌지 주스가 안 보이네? 그렇다고 오렌지 주스 너무 비싸다 해서 감귤 주스를 쓴다거나 하면은 맛이 좀 차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장 또 많이 생각하는 게 레몬즙인데, 레몬즙, 라임즙 만들기 굉장히 귀찮고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생레몬을 쓰시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량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 얘기했던 아까 계량을 꼭 지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율로 맞추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술을 좀 더 원한다면 술을 더 넣고, 좀 술 향을 줄이고 싶다면 오렌지 주스를 좀 더 넣는 이런 식으로서 계량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좀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